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3월 6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뉴스파이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아주 절친인 이 문영배가 모든 것을 지금 자꾸 뒤흔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광주 보수 시민단체들이 문영배 권한대행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공정이다. 문영배는 공정치 못하다. 공정치 못한 진행 불신이 커져가지고 이제 중립인 김형두 소장을 임명해라 이렇게 주장까지 구체적으로 광주 보수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헌재 사상 이렇게 권한대행이 편향돼서 불공정한 진행을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광주 전남지역 시민단 사회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을 촉구하면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과 상식, 광주 전남 포럼, 또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 대안 포럼 등 광주 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보수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이 연석회의가 지난 25일 광주광역시의회 3층 기자브리핑룸에서 문영배 소장 대행은 즉각 사퇴하고 중립적인 김형두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라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문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진행 불공정과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 또 불신이 커지면서 그가 주재한 평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문영배가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재 소장도 아닌 대행이 주재하도록 하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즉시 헌재 소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해서 헌재와 대통령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매우 중요한 의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불공정한 사람이 헌재를 갖다가 지금 이 난도질을 한다 또는 헌재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광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할 정도 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시 헌재 소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해서 헌재와 대통령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준 김형두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책임자라고 생각하며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에 차후에 헌재의 어떤 결정이라도 수용할 것임을 밝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문영배가 만약에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시끄러울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지금 이 광주에서까지 지금 이럴 정도면 말이죠. 광주 시민단체들을 보수 시민단체들 25개 시민단체들 25개나 그렇게 보수 시민단체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이 시민단체들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준 김형두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책임자라고 생각하면서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차후 헌재의 어떠한 결정이라도 수용하겠다. 그런데 이 문영배가 있는 한에서 만약에 어떤 결정이 잘못 나오면 불공정한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가만히 안 있겠다는 이런 얘기하고 진배가 없는 뜻 아니겠습니까?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준 김형두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또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에 차후에 이분이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에 차후 헌재의 어떠한 결정이라도 수용할 것임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재소장으로 문영배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 직무대행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차후에 내리는 그 결정은 수용하지 못한다는 얘기, 이런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문 소장 대행은 작년 10월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후임 소장이 임명되지 않자 최선임관 재판관으로 소장직을 대행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참 웃기는, 참 역사상 참 볼 수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또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아예 막아버리고 방어권을 막아버리고,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을 인정하라 하고 헌재에다 그 의견을 제시를 했겠습니까? 전체 회의에서 전원 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의결을 한 겁니다. 문영배는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네, 말이 많습니다.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 비율이 지금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 40%를 상회한다는 건 벌써 헌재 X라는 얘기입니다. 헌재란 건 신뢰가 100%가 돼야 되는 기관인데 100%는 고사하고 90은 고사하고 80은 고사하고 70은 고사하고 60은 고사하고 50은 고사하고 50% 육박하는 숫자로 지금 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게 가장 좌편향에 서 있는 한국갤럽 지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40% 이상이다 이거예요.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정도 되면 이거 뭔가 개선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소장은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절차로 이루어진다. 문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4월 퇴임하며 이때부터 김형두 재판관은 최선임 재판관이 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 소장은 이 사람을 지금 이재명이가 강곡하게 바라고 있을 텐데 김형두 재판관을 시키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네. 바람 상황이 나온 거죠. 문형배와 이재명이는요,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이 문형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하고 정성호 의원이라고 이재명이 좌장이라 하는 그 민주당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서희가 노동법 학회라는 데를 또 나가면서 공부를 같이 서희서 어디 공부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또 SNS로 이재명이가 문형배에게 부인 잘 계시냐 하고 부인 안부도 물을 정도로 하고 히읗자 딱 해놓고 말이죠. 그럴 정도가 된다면은 굉장히 친한 사이들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 언론에도 문 소장하고 지인이란 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이란 사람이 이 서울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매국노라는 얘기까지 섞었습니다. 문형배에게 고등학교 동문회, 대하고등학교 동문회에서 3.1절 날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20명이 쭉 대표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성명문도 발표하고 플랜카드는 형배야 딱 해놓고 만약에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학적을 빼버린다. 학적을 빼버리겠다. 이런 플랜카드까지 들고서 국민에게 대회 사죄를 한다 하고 그 대표들이 단상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런 수준 정도 된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장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을 대법원은 왜 그걸 보고 가만히 있죠? 왜 국가는 제어 통제를 못하죠? 소장 직무대행 아니냐 이거야. 그럼 직무대행을 파면을 시켜버리든지 갈아치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직무대행이니까. 직무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이렇게 불공정하다는 이 공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사람이 헌법재판소 대응을 하는 이런 시스템 과연 이게 정상입니까? 광화문에 모인 이 국민들 한번 보십시오. 광화문만 딱 잘라서 보십시오.
300만이 모였어. 300만이. 광화문에서부터 과거에는 남대문까지들 가장 많이 있을 때가 남대문까지 몇백만 모일 때가 있었는데 한 번 있었는데 지금 말이죠. 이번에 3.1절 날은 서울역까지 꽉 찼습니다. 쫙 이렇게 광화문에서 내려와 가지고 300만이라고 추산하고 어떤 분은 500만이라고 추산합니다. 국민들의 이 민심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굉장한 지금 시련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 이 국민들 광화문에 모인 그 국민들 그 500만 가까이 되는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부터 과거는 제일 많았을 때가 남대문까지 이렇게 쫙 모이는데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다 찼습니다. 서울역까지 쫙 내려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민들이 이게 진정한 여론 아닙니까? 그때 안국동에서 이재명이가 그 전날 며칠 전부터 글로 모이라고 자기가 직접 간다고 모이라고 했는데 딱 모였는데 몇 명입니까? 그 몇만이죠? 상대가 안 됐어요. 몇십 대 1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진정한 여론 아닙니까? 여론조사 뭐 갤럽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예. 아니 자기들한테 여론이 40% 이렇게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 뭐 40%가 뚝 올라가고 대통령 여론이 올라가고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들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론조사 기관도 살아야죠.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딱 마음을 굳게 갖고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이고 이 주권자의 가장 소중한 것은 국민의 가슴입니다. 이 가슴이 다 합쳐진 그 광화문에서의 그 모인 함성들 또 전국 각지에 모인 함성들 또 여의도에도 함성이 모였죠. 같이 이 모든 함성들이 합치면 대한민국은 우리와 같은 우리의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은 이럴수록 더욱 단합하고 더욱 단결하고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